운행호입니다. 몇 주 전인가 구독자분께서 남기신 댓글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게 아마 색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던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무는 녹색, 갈색, 사과는 빨강, 노랑, 거기에 다른 색을 쓰는 건 겁이 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정답을 알려드리지는 못해도 혹시 그 두려움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게 이것 때문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일 파스텔만 하더라도 이것보다는 훨씬 많은 녹색이 있지만 일단 이 6개의 녹색 계열의 색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더 많은 녹색을 사용해도 결과는 비슷할 겁니다. 6개의 녹색 계열을 순서 없이 실전에 사용하는 것처럼 터치를 살려서 무작위로 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계열의 색을 반복해서 칠하면 여러 색을 덧칠을 해도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난하고 안전하지만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 옆에다가 전혀 다른 색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녹색과는 반대편에 있는 쪽에서 핑크색을 골랐습니다. 빨간색이라면 더 극명하겠지만 너무 어두운 색이라 덧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핑크색을 골랐습니다. 마찬가지 형식으로 덧칠을 남기면서 아주 거칠게 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옆에 칠했던 순서 그대로 이 위에 덧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칠을 하면 밑색과 섞이게 마련이고 지저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보색이 섞이는 경우는 더 지저분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참아내고 넘어서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색을 억지로 덮으려고 애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남겨두면서 변화를 지켜봅니다. 옆에 칠한 면적보다 탁해 보이기는 하지만 더 다양한 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 탁한 느낌도 덧칠이 진행될수록 서서히 회복되어 갑니다. 이렇게 두 면적을 같은 색으로 사용했지만 아주 다른 느낌의 칠이 되었습니다. 색이 섞였기 때문에도 달라 보이기도 하지만 핑크색이 희끗희끗 보이기 때문에도 달라 보입니다. 이 두 면은 색도 달라 보이지만 이 다음에 색을 받아주는 관용도 면에서도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을 양쪽에 모두 칠해 보겠습니다. 왼쪽 면에 칠한 빨간색은 아주 거슬려 보이는 반면에 오른쪽 면에 칠한 빨간색은 어쩐지 그런대로 잘 스며들어가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녹색만으로 칠이된 면적에 완전히 다른 색으로 변화를 주는 것은 선뜻하기에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상대적으로 이미 다양한 색으로 채워진 면에 과감한 색의 변화는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같은 방법으로 실제 사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말씀하셨던 나무를 그려드리면 이해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는 녹색으로 시작하고 하나는 핑크색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친구는 우세모라고 제 동생입니다. 세모 뭐하니? 인사드려야지. 그럼 인사는 드려야지.
죄송합니다. 녀석이 너무 내성적이라서 인사가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는 참 착한데. 두 개 그림을 댈 수 있으면 동일한 순서로 같은 시간에 맞추려고 애를 써봤지만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 번 연습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촬영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할 수 없이 나중에 조금씩 속도 편집도 하고 쓸데없는 동작은 조금씩 덜어내서 겨우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그런 거 완전 잘한다는 AI였다면 훨씬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형태가 젖이고 어두운 부분을 만들어 갑니다. 왼쪽 그림은 어두운 녹색으로 어두운 부분을 그리지만 오른쪽은 어두운 회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지금 양쪽에 사용하고 있는 각각의 두 개의 색들은 서로 다른 색이지만 색이 가지고 있는 명도는 엇비슷한 색으로 골랐습니다. 두 그림의 비교를 위해서 그 위에 올리는 나머지 세 개의 녹색은 두 그림 모두 동일한 색을 사용했습니다. 댓글에 주시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은 밑색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은 답글을 드리는 편이지만 요즘도 꾸준히 비슷한 내용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다지 특별한 건 아닌데 보시기에 좀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마침 영상의 내용이 그 질문에 대한 해답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친 김에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스케치와 밑색을 진행하는 색을 그 그림의 주요한 색의 반대편 쪽에 있는 색을 많이 사용합니다. 두 그림 중에서 꼽자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두 그림의 결과에서 아주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이유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색의 변화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림에 깊이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의 과정 정도에서만 보면 오른쪽 그림에 사용한 핑크색이 엉뚱하고 이상해 보이지만 이건 그냥 밑색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이대로 그림이 완성된 거라면 당연히 너무 이상해 보이는 그림입니다. 이 이후에 최소 3단계 이상의 덧칠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밑색의 상당량은 가려질 예정입니다. 그 덧칠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꼼꼼하게 이 핑크색을 모두 덮어버리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핑크색은 그림 곳곳에 조금이라도 남아있게 됩니다. 이 핑크색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진행하는 모든 과정의 색들이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 남아서 레이어가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레이어에 의해서 그림의 깊이감이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왼쪽에 녹색으로만 그리는 그림도 과정이 있고 레이어도 있지만 비슷한 색으로 만들어지는 레이어는 완성됐을 때 잘 식별이 되지 않는 약점이 있습니다. 오일 파스텔은 진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 색이 섞이기 마련입니다. 핑크색보다 그 위에 얹고 있는 녹색이 훨씬 어두운 색이라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는 색이 섞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색이 섞이게 되면 확실히 색은 탁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색이 탁해지는 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탁한 색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 색이 상대적으로 더 깨끗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 안에 있는 모든 색이 깨끗한 색이면 그 색들 간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서
얇아 보일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탁해지는 색이 있더라도 그 색을 더 다양한 색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깊이감 있는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색이 너무 섞이는 게 부담스럽다면 보색 계열 중에서 밝은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핑크색을 밑색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덧칠의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밝은 색 위에 어두운 색은 덧칠이 쉽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밑칠을 제압하는 능력이 향상될수록 점차 어두운 보색을 선택하면 더 풍성한 그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나무 한 그루를 그리는 그림이고 주요색이 당연히 녹색이라서 밑색을 선택하는 데 별다른 고민이 필요가 없지만 한 그림에 너무 다양한 색이 예상되는 그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에 적당한 밝기에 회색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채색은 보색만큼 확연한 레이어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채도를 조절하기에는 이점이 있습니다. 회색 위에 덧칠을 하게 되면 덧칠의 양에 따라서 다양한 채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 제가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밑색을 같은 색 계열로 사용하는 것보다 보색 계열이나 무채색으로 깔아두면 뚜렷한 레이어 효과가 생겨서 깊이감 있는 그림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맨날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그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틀어놓고 주무시나 봅니다. 두 그림 모두 중반 단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밑색 직후에 안 부러잡아 두었던 부분이 흐트러져서 다시 한번 조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과정을 왼쪽엔 어두운 녹색으로 오른쪽에는 어두운 회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친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는 바람에 숨구멍이 너무 많이 남아서 밀도가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숨구멍을 치밀하게 메우면서 칠을 더 밀착시켜 나갑니다. 이렇게 칠을 하면 같은 색을 칠하더라도 평균색은 더 어둡게 보입니다. 나뭇잎은 아주 불규칙한 굴곡이 많아서 지금부터의 모든 과정은 굴곡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물론 다른 색들도 굴곡을 신경 써야 하지만 이 어두운 색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더 섬세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두 그림 모두 좌측에서 빛이 온 곳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이 밝고 오른쪽이 어둡습니다. 나무 전체로 봐도 오른쪽이 어둡고 작게 나누어진 덩어리도 오른쪽을 어둡게 그려야 합니다. 빛이 오는 왼쪽에도 어두운 색을 사용하지만 그 양이 비교적 적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빛을 등지고 있는 오른쪽에도 밝은 색을 사용하지만 그 양이 마찬가지로 아주 적습니다. 나무 전체를 보면 하나의 원뿔 모양이지만 그 원뿔을 구성하고 있는 작은 덩어리들이 다양하고 불규칙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나무의 특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큰 원뿔을 표현하는 명암의 체계와 작은 굴곡을 표현하는 명암의 체계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게 좋겠습니다. 두 그림이 비슷한 순서와 속도로 후반 과정에 접어들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그림을 그리면서 어두운 녹색 대신에 회색을 사용한 것과 연두색 대신에 핑크색을 사용한 것 이외에 나머지 세 가지 색은 서로 동일한 색을 사용했습니다.
다만 가장 밝은 라임 그린색은 조금 다른 시점에 사용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라임색과 핑크색을 혼색하기 위해서 그림 초반에 사용한 반면에 왼쪽 그림은 그림 후반부에 밝은 잎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라임색을 사용한 시점은 서로 달라도 현재 과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나뭇잎의 밝은 부분의 굴곡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장의 그림은 같은 모양의 나무를 밑색만 다르게 칠해서 완성한 그림입니다. 단지 밑색만 다른 색으로 시작해도 그림이 다르게 완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녹색만 사용해서 그린 나무는 다른 색이 전혀 섞이지 않아서 전혀 탁해 보이지는 않지만 맑아 보이는 만큼 단조롭다는 단점이 보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른쪽 나무는 보색 계통의 색이 섞이면서 다소 탁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탁한 색들과 맑은 색이 어우러져서 더 다양하고 깊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단지 단일한 색을 가진 한 개의 사물이라서 이 정도의 차이로 보이지만 각기 다른 색을 가진 여러 개의 사물을 동시에 그리는 그림은 이 그림보다 훨씬 더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림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 어떤 게 반드시 옳은 것이라는 건 없습니다. 왼쪽의 나무처럼 맑고 명료하게 그릴 수도 있고 오른쪽처럼 다양한 색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 그림보다 더 극단적으로 간명하게 단순한 색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오른쪽보다 훨씬 더 다양한 색을 복잡하게 쌓아 올려서 깊이감 있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취향이나 의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림의 형식은 선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댓글에 질문 주셨던 분처럼 다른 색을 사용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쓰고 계신 거라면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미리 다른 색으로 저질러 두면 그 다음은 오히려 좀 편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모도 인사드려야지. 안 돼? 안 해?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빠뜨릴 뻔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색이 전혀 없이 완성된 그림에 생뚱맞은 색을 올리는 건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색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그림에서는 이런 색들이 부담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색이 올라가는 게 자연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과격한 색들을 사용하는 경우는 더 꺼려질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명도를 가진 부분에 살짝 올려보겠습니다. 이쪽이 확실히 덜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다른 색을 쓰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밑색을 보색 계열로 깔아두고 그림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색을 선택하고 사용하시는 게 한결 수월해지실 수도 있습니다.